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단 한 명, 8살 아이의 입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깊은 산골,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8살 수녀가 갑자기 한국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며 분열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아이가 본 환상이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 바로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한국 사회에 뭔가 이상한 흐름을 느끼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영적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3개월 전, 필리핀의 한 소년이 본 환상, 2019년 호주 산불 6개월 전, 인도네시아 무당이 예언한 붉은 하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전, 노마니아 수도원에서의 성모 발현, 이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통한 경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인간의 오만함. 하지만 이번 네팔 수녀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4년 새벽 3시 33분, 네팔 불라카의 작은 마을에서 8살 수녀 라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한국어로 된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 분열, 분열. 처음엔 악몽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라니가 눈물 흘리며 같은 이름과 단어를 멈추지 않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미소 짓는 얼굴 뒤에 검은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는 불타는 화염에도 타지 않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경고를 애써 외면해 버렸을까요? 진짜 충격적인 진술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라니가 본 첫 번째 환상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속의 인물, 그리고 분열이라는 단어가 진짜 의미하는 것까지. 히말라야 산맥 해발 3,800m, 볼라카 지역의 작은 마을. 전기조차 하루에 3시간만 들어오는 이곳에서 라니라는 8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 가꾸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라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걸어서 4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7일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열, 분열, 분열. 처음엔 네팔어로 이 단어를 반복하더니 곧 한국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가 악령의 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니의 눈빛은 맑았고 오히려 무언가 간절히 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라니의 환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라니는 계속 울면서 이 사람 뒤에 검은 것이 있어요. 너무 크고 무서운 검은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그린 그림 옆에 이상한 기호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인 등산객이 이것을 보고 감학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글이었고 실제 한국 정치인의 이름과 일치했으니까요. 라님은 3일 동안 같은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어나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어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봤다고 했자 마을의 나이든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이 절에서 수행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신이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라니가 마지막 날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불타는 화염 속에 서 있지만 전혀 타지 않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서 있는 곳에서 땅이 갈라지며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모든 게 둘로 나뉠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나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팔 산골에서 염소를 보며 자란 8살 아이가 한국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쓸 수는 더더욱 없죠. 하지만 라니는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이 이 순수한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부른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분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 단어가 수백 번 반복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분열. 난이가 3일 동안 수백 번 반복한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어에서 분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가 벼락을 맞아 두 동강이 나듯 하나였던 것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난이가 본 환상 속에서 이 단어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분열, 분열, 분열. 왜 하필 이 단어였을까요? 더 섬뜩한 것은 난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자. 난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수록 뒤에 금은 더 깊어져요. 웃음소리가 클수록 갈라지는 소리도 커져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험한 분열은 항상 달콤한 말과 함께 왔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를 갈라놓은 그네도 처음엔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자 2025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분열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난이의 예언이 가리키는 분열은 더 중요하고 더 깊습니다. 이념이 아닌 마음의 분열, 세대가 아닌 영혼의 분열입니다. 실제로 난이는 한상에서 구체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 친구들이 만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장면,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모두가 홀로 걷는 풍경. 분열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대화 대신 침묵이 흐르지 않나요? 소셜미디어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지 않나요? 이미 분열의 씨앗은 뿌려졌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삽을 틔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난이가 본 그림자와 들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우리는 예언의 진짜 경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이가 본 환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다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자라나요. 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빛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웃는 얼굴 뒤에서 실에 담기는 꼭두각시의 조종사 같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림자가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난이의 설명을 들은 마을 숙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티베트 겸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는 지도자 뒤에 어둠의 세력이 숨어 있을 때 그 어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실제로 난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문어처럼 수많은 축수를 뻗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난임은 환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 무거운 침묵에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침묵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두 번째는 강요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진실을 외치려 해도 목소리가 묻어버린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침묵을 먹고 자란다는 것. 난이는 환상에서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서로를 먹여 살리는 기생관계처럼 이 둘은 하나가 되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해요? 난이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불편한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그렇다면 이 그림자와 침묵이 만들어낸 존재,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니가 본 가장 충격적인 환상이 바로 다음에 펼쳐집니다. 나니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불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화염이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전혀 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거대한 화염 기둥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 불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부터 신성함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본 떨기나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풀모브. 하지만 나니의 환상에서 이 상징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나마승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때로는 아기선의 모습을 훔쳐 입는다. 빛나는 것이 모두 거룩한 것은 아니다. 나니는 더 무서운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밖으로 나가는 불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불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나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인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파괴의 중심에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자신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 인물의 표정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지. 그 웃음 뒤에 뭔가 더 무서운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험한 지도자들은 항상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파괴를 가져오면서도 건설을 약속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도 통합을 외쳤자. 나니가 본 타지 않는 불은 바로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만든 재앙으로부터는 안전하면서 그 재앙을 다른 이들에게 쏟아붓는 존재 말입니다. 아저씨, 그 사람이 불을 끄면 어떻게 돼? 나니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다. 온 나라로 번져나갈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위험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8살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정치 전문가도, 예언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히말라야 산골의 어린 소녀를 말입니다. 나니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치가 뭔지도 몰라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지도자 이름을 알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만이 하늘의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머릿속은 이미 너무 많은 계산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늘 숫자에 의존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통계, 경제 지표. 하지만 나니의 예언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프로는 그림자를 잴 수 없어요. 나니가 환상에서 본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의 어둠, 말 속에 숨은 분열의 씨앗, 이런 것들은 어떤 분석 도구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논리와 데이터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1997년 국제포화기금 사태 직전까지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그 비극적인 날 아침까지도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표시했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숫자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나니의 예언이 요구하는 것은 형온의 직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통찰력 말입니다. 산이 울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아는 농부의 지혜,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아는 어머니의 본능, 이런 것들이 때로는 모든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눈이 멀어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어른들은 안 믿어요? 나니가 물었을 때 마을숙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란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짓 속에 사는 게 더 쉬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나니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선거로만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니가 본 그 무서운 장면, 열린 문이 다시는 닫히지 않는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니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열리는 장면이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어요. 쇳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나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밀어도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밀었어요.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지만 문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정권 유체? 아닙니다. 나니의 수념을 들어보면 이것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리자 그 너머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은 안개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던 날 1950년, 동족상잔이 시작된 날, 그런 날들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아무리 후회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나니가 본 졸린 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니가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뿌린 씨앗이 자라날 것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분열의 씨앗, 그림자의 지배, 침묵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이제 영구적인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거는 4년마다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열린 이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나니는 환상에서 문이 열린 후의 세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곳에 살아도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았어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족인데도 낯선 사람처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열된 세계. 그리고 그 분열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나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을의 승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단다.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 6월, 7월, 8월, 9월. 나님은 이 4달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발랍도 모르는 아이가 왜 이 특정한 달들을 계속 언급했을까요? 나니의 어머님은 증언합니다. 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넷을 세더니 여름이 뜨거워질 때 모든 게 보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몇 월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인 등산객이 그것이 6월부터 9월을 가리킨다고 알려줬죠. 이것은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는 경고입니다. 나니가 본 환상에서 이 기간 동안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에요. 6월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7월이 되면 금이 넓어지고 8월에는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9월, 나니는 9월에 말할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9월에는 모든 게 무너져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을의 숙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는 조용하다. 하지만 온도가 오르면서 거품이 생기고 김이 나고 마침내 펄펄 끓는다. 이 아이가 본 것도 그런 과정인 것 같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니는 구체적인 신호들도 언급했습니다. 6월에는 이상한 소식들에 들려올 거예요. 사람들은 불례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7월에는 믿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요. 8월에는 숨겨진 진실이 폭발해요. 그리고 9월에는 나니는 마지막 부분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한국의 여름은 항상 뜨겁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라니는 경고합니다. 불은 더운 곳에서 더 잘 타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분열도 빨라져요. 무더위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갈등이 폭발한다는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님은 이 기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9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면, 서로를 바라보면, 침묵을 깨며. 하지만 9월이 지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 달력을 보세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니의 예언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시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니의 예언을 통해 세 가지 핵심을 봤습니다. 분열이라는 결과, 그림자라는 숨겨진 힘, 그리고 선택이라는 촉매제. 이 세 가지가 만나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 아이가 끔찍한 징조를 보았지만 대한민국은 무시했습니다. 이 제목이 번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는 듣지 않았을까요? 나니의 아버지는 한국인 등산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딸의 말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메시지가 필요한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더군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골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봤는데 최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나니의 예언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지, 어떻게 가난한 무지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야. 나니가 울면서 한 말입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죠. 나니의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까? 침묵을 깨 용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니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멀리 보여야 한 사람이 깨어나면 옆 사람도 깨어나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문은 열렸고 6월부터 9월까지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진실을 찾고 침묵하지 않는 것, 분열이 아닌 화합을 선택하고 그림자가 아닌 빛을 따르는 것, 이것이라니가, 아니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예언을 또 하나의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직관이 모든 논리보다 정확할 때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아이의 눈물이 온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